이런 데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남자복이 너무 없어요. 저랑 만나는 남자는 죄다 5년 안에 지병으로 죽으니 이제는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답니다. 어느덧 내 나이 5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와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했지만 남자가 30살도 안 돼서 백혈병으로 죽고 그 다음 남자는 30대에 만났는데 대장암으로 죽고 그리고 40대에 만난 남자는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이상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렇게 남자 셋을 잃었어요. 모두 다 혼인신고한 남편들이었는데 한순간 저를 두고 다 떠나버렸죠. 이제는 누굴 만나기도 겁이 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기도 꺼려지는 신세가 되었네요. 벌써 재혼까지 결혼을 3번이나 한 저로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게 어쩌면 모험과도 같게 느껴져요. 하지만 아무리 황혼기에 접어든 50대일지라도 여자는 여자인가 봐요. 혼자 사는 게 너무나도 외롭고 힘이 드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 또다시 재혼을 하고 싶지만 선뜻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재혼을 하는 것도 겁이 난답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듯 저를 거쳐간 남자들은 죄다 5년 안에 지병으로 죽으니까요. 하루는 이런 제 고민을 알고 있던 친한 친구 한 명이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3번째 남편을 잃고 상심에 젖어있던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정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런 데 가서 뭐 하냐며 어차피 미신 아니냐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며 이유를 알면 남편들이 급사하는 것도 막아낼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답니다. 당시 전화했을 때만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건데 어느덧 점점 외로움이 그게 다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다시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못다한 사랑도 이루고 남부럽지 않게 멋진 황혼기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다른 남자를 만날 순 없어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저번에 말한 그 점쟁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가 자세히 알려주었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전 친구가 알려준 대로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친구 말대로라면 용하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심쩍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뭐 용하다니까 믿고 한번 보기로 했답니다. 드디어 그 점쟁이를 만났는데 점쟁이는 날 보자마자 자식 때문에 왔지? 라고 하길래 저는 자식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남편 때문에 온 거냐고 되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맞다고 그랬어요. 뭔가 이 점쟁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자마자 내가 온 이유를 알아맞추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하는 말이 남편이 바람이 나서 힘들겠다는 개소리를 하지 뭐예요. 너무 어이없어서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럼 뭐 때문에 온 거냐고 되레 저한테 질문을 하지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돌팔이 같고 이상해서 그냥 그 점집에서 나왔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따지니 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며 자신은 거짓 맞았다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아무튼 저는 그 점쟁이 말보다 제 촉을 더 믿기에 그냥 점은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도중에 나왔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길가에 계시던 웬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남편들을 일찍 떠나보내서 어떡하겠냐고 혀를 차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전 그 할아버지에게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까 벌써 남편을 셋이나 지병으로 보내서 정말 많이 힘들 거라며 다시 또 혀를 끌끌 차시길래 저는 할아버지에게 도인인지 스님인지 점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유 좀 밝혀달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남편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남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거였냐고 하니까 점을 확인해야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니 오른쪽 발바닥에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지 뭐예요. 그럼 남편을 일찍 떠나보낼 일이 없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고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그걸 자기에게 물어보면 어떡하냐며 갑자기 그 말만 남기시고 눈앞에서 사라지다시피 하셨죠.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 할아버지 말이 신뢰가 가는 게
정말 믿음직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왠지 그런 남자를 만나면 정말 오래도록 저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당장 발바닥에 점이 난 남자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 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생각난 게 남자 신발이나 구두를 파는 곳에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신발 매장 사장이 제가 나이가 있어서 손님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 같다며 저를 뽑아주었죠. 하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그곳에서 전 잘리고 말았어요. 이유인 즉슨 손님들 양말을 함부로 벗겼다는 이유였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신발 매장은 모두 다 양말을 신고 오는 분이 대다수였고 맨발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발바닥에 점이 있나 없나 확인이 필요했고 급기야 말도 안 되는 말로 손님들에게 양말을 벗고 신어봐야 정확하게 사이즈를 자세히 알 수 있다고까지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불만을 품은 손님들이 항의를 했고 급기야 전 그곳에서 잘리고 말았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발바닥에 점이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고민이었어요. 그렇다고 주위 친구나 지인들에게 그런 사람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발바닥에 점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게 바로 발 마사지였답니다. 신발 매장에 취직할 게 아니라 발 마사지 해주는 곳에 취직을 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걸 뒤늦게 좀 깨닫게 됐어요. 어차피 발 마사지를 받으면 양말을 벗고 받으니 발바닥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뒤늦게 남편감 하나 만나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새로운 남편을 만나 죽지 않고 오래도록 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바람을 품어보며 발 마사지를 해주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하루에 고작 5명 정도 발 마사지를 해주게 되었답니다. 왜 이렇게 발바닥에 점이 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어느덧 손의 피로도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자꾸 지쳐만 갔답니다. 그때였어요. 손님으로 들어온 남자분 발바닥에 선명하게 점이 찍혀있지 뭐예요. 정말 이 남자다 싶었답니다. 얼굴을 보니 정말 얼굴도 제가 딱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 남자분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에 점이 있네요. 분명 저번에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오른쪽 발바닥에 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실망을 안고서 너무나 힘들게 지쳐가던 그때 발 마사지샵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가게를 접는다면서 일은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 일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일을 끝내고 터벅터벅 집에 왔는데 집에 등기가 하나 와 있지 않겠어요? 집이 경매가 잡혀 있다는 등기였답니다. 그러고 보니 빚만 잔뜩 늘어나 있던 걸 잊고 있었어요. 저는 졸지에 거지 신세까지 되게 생겼답니다. 며칠 후 집까지 잃고 찜질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몸을 씻고 찜질방 한켠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제 머리 위에 다른 사람의 발이 보이더라고요. 짜증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던 찰나 그 발을 자세히 보니 글쎄 오른쪽 발바닥에 점이 선명하게 찍혀있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 신기해서 됐다 싶었답니다. 무작정 자고 있던 그 발의 주인을 깨웠어요. 그 뒤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글쎄 그 남자는 놀랍게도 저희 첫사랑이었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찜질방에서 제 첫사랑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보고 여기 웬일이냐며 30년 넘게 안 보다가 이런 데서 다 보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요새 혼자가 됐다며 나보고 결혼했냐고 하길래 결혼은 했었지만 지금은 혼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절 보고 웃지 않겠어요? 그 뒤로 우리는 찜질방을 나가서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함께 했답니다. 정말 모든 게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느낌이었고 왠지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간 첫사랑을 이어주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른쪽 발바닥에 점이 있는 첫사랑이었던 이 남자와 저는 다시 힘차게 새롭게 시작해서 지금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는데도 지병 하나 없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도인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제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친구가 그 점쟁이에게 가보라고 했던 것도 비록 뿔팔이었지만
점집에서 나와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게 그저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할 따름이랍니다. 어쨌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쓸쓸하지 않고 너무나 좋네요.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그때 그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과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